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결국 뭐든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의 11가지 공통점.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말라. 게으르게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괴테.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본질은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일 그 자체에서 행복을 즐겼다는 것이다. 어쩌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 그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에 가치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의미 없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다. 다음 11가지 조언이 당신의 삶에 가치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낭독하듯 읽어보며 마음에 담아보라. 1. 누가 나를 싫어해도 큰 관심이 없다. 2. 어떤 보답이 있어도 흥미가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3. 누군가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4. 특출난 행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면서 산다. 5.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타인을 증오하지 않는다. 6. 한가한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아서 재빨리 스친다. 7.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8. 내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애써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9. 끝나서 기쁜 일이 아니라 시작해서 행복한 일을 찾는다. 10.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 나한테 꼭 맞는 일을 찾아서 분투한다. 11. 시간의 흐름을 잊고 24시간 웃으며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어떤가? 나는 이 11가지 조언을 읽을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수천 명과 함께 살아도 홀로 무언가를 꿈꾸며 매일 가슴 벅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살아있어도 희망이 죽은 상태라면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굳이 뭔가를 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런 삶에 안녕을 구하며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살았던 흔적과 삶의 가치를 당신이 남기고 싶다면 한번 시작해보라. 시작하면 만날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루를.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태도, 루틴, 강의, 강연, 성장, 좋은 글, 시간, 가치, 행복, 글쓰기. 기적을 만드는 일상의 예술은 이런 태도에서 나온다.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고 그 꽃을 엮어 화환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다. 괴테.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인 이상 과오는 없을 수 없다.
다만 개선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읽는 게 좀 더 생산적이다. 과오는 왜 일어나는 걸까?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사물에서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능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서 누구든 의지만 가지면 자신의 하루를 예술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로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지를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10가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나의 신비한 예술적 현상이 된다. 당신이라는 꽃을 어떻게 엮어 화환을 만들지 충분히 읽고 사색한 후 그 삶을 시작해보라. 1. 아침에 일어나 늘 자신의 하루를 축복하기. 2. 하루를 보내며 매일 사소한 변화를 눈에 담기. 3. 산책하며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을 늘 실천하기. 4. 이것과 저것을 늘 긍정적으로 연결하며 살기. 5. 된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시작하기. 6.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습관 갖기. 7. 매일 10개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품고 살기. 8. 영감이 떠오르면 그것 하나만 지독하게 생각하기. 9. 어떤 경우든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10.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의 글과 말을 자주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해본 사람은 안다. 위에 소개한 10가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얻은 일상의 예술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근사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해보면 멈출 수 없게 된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 난 널 믿어. SNS를 보면 다들 직장이나 업계에서 잘 나가고 다들 주식이나 투자도 지혜롭게 하고 모두가 재테크의 천재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현실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 하루 24시간 중에 잘된 시간인 딱 1초만 찍어서 올린 거니까 나머지 23시간 59분 59초는 정말 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간혹 투자에 성공했을 때만, 실수로 잘 되었을 때만 순식간에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너도 곧 잘 될 거야. 나는 네가 품은 희망을 믿어. 뉴욕에서 파는 붕어빵의 가격으로 보는 공간의 중요성. 독서는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질이어야 한다. 그래야 책이 자신의 성 안에 있는 미지의 방을 여는 열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카프카. 최근 한국의 붕어빵 가격이 너무 높다며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뉴욕에서 판다는 붕어빵 가격을 보니 가장 저렴한 보급형 붕어빵이 하나에 7,500원 정도에 판다. 안에 치즈라도 넣으면 1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덕분에 한국에 있을 때 붕어빵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던 그는 귀국하면 한국에서 배부를 때까지 붕어빵을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결국 공간에서 산다. 자주 모여서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그 관계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가장 자주 만나는 10명의 지인들에게 같은 책을 주며 인상 깊은 곳에 줄을 치라고 하면 결과가 어떨까? 비슷한 곳에 줄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이렇다. 모두가 한국의 붕어빵 가격이 너무 높다며 불평만 하는 사람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성장하며 안목을 넓히고 싶다면 같은 책을 읽으며 다른 곳에 줄을 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뉴욕에서 파는 붕어빵의 가격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도 상상과 짐작을 통해서 그곳의 가격이 매우 높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삶에는 이해와 깨달음만 반복해서 일어난다. 늘 다른 곳에 줄을 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하나 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서로를 이해한다. 때로 이해란 병과도 같다. 하나만 이해하는 삶은 오히려 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를 이해하며 전혀 다른 하나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독서와 일상이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곳에 줄을 치는 사람을 만나라. 모두가 다 각자의 줄을 치는 사람으로 주변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 농밀한 공간에서 더욱 치열하게 깨닫게 된다. 잠들기 전에 보는 쇼츠가 아이와 가족 모두의 정서지능을 망칩니다. 잠들기 전 쇼츠를 보는 부모는 결국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1. 하루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긴다. 2. 결국 가족 모두가 잠들기 전 1시간 이상 쇼츠를 보며 소비한다. 3. 가족 모두의 독서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문해력이 실종된다. 4. 스마트폰을 손에 잡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우울하다. 5. 각종 유혹에 쉽게 중독되며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다. 잠시 머리 좀 식힐까? 알아요. 시작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한 쇼츠를 결국에는 1시간이 넘도록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그렇게 1시간 동안 봤지만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식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니요,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졌고 이전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틱톡, 쇼츠, 릴스 등 1분 미만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소비하며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각종 SNS 기업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들이 영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다음 영상을 기다리며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준점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며 더 짧은 것만 원하는 단순한 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1분도 길다고 생각하며 더 짧고 자극적으로 요약한 것만 찾게 되죠. 의지력도 약해지고 읽는 것에 취약해져서 언어 능력도 최악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영상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쇼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급하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자기 전에 누워서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듯 시청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쇼폼 컨텐츠에 중독되는 것은 마약이나 술과 같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영상을 보이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극적인 영상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가족 모두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 시청하지 않는 시간 동안 매우 불안하다. 2. 책을 읽지 못해서 문해력이 낮아진다. 3. 우울증으로 정서가 파괴된다. 4. 무기력에 빠져서 무엇도 하지 않는다. 5. 자극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진다. 아이는 결국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담습니다. 부모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에 빠지는 모습은 아이 눈에 이렇게 읽히죠.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제는 그 삶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음 3단계 과정을 부모가 모두 읽고 실천한다면 아이와 만날 내일이 더욱 아름다울 겁니다. 1.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기. 2.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기. 3. 찾아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숙면하기.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고민 육아맘, 홈스쿨링, 육아 소통, 육아 스타그램, 부부 스타그램,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의 성장 인력. 공부는 우리에게 왕복 열차표를 줍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늘 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단다. 배우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 공부할수록 더 큰 사람이 되거든.